자, 반갑습니다. 5월 3일 일요일 주간 국내 야구, 일본 야구, 그리고 J리그까지 해가지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국내 야구는 비가 많이 와요. 국내는. 그래서 할 수 있는 경기가 많으면 2경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. 영상만 보고 좋아요 안 눌리는 심보는 뭐지?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업로드 안 합니다, 진짜. 아니, 업 버튼 눌러주는데 뭐 힘든 거 아니잖아. 손가락 까딱 한 번 하면 된다. 지금 해보세요. 까딱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왜 그걸 안 눌러줘요?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. 그죠? 좀 눌러줘요.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방송하면서 이 경기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을 할 거예요. 자, 어제는 뭐 좋아 보이는 경기 뭐 걸렸겠죠?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. 계속해서 배당도 막 2.5배 이런 거 아니잖아. 나는 엄청나게 높잖아요. 막 8배, 2배짜리 가고 막 금액 2배 해가지고 8배 걸리고, 어제 또 8.8배 걸리고, 오늘도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양키스 오버 토론토 1만에 금액 2배 해가지고 하나 걸렸고, 세인트루이스 역배 맞췄고, 캔자스 역배 한 경기 남았잖아. 여기 걸리면 또 올킬하냐? 대단하지 않아요? 또 올킬이잖아. 함께 합시다잉. 자, 시작합시다. 오늘 일단 일본이랑 국내 야구 섞여 있어요. 일단 순서대로 갈게요. 다 가져오지 않았고, 일본도 지금 비가 오는 경기들이 좀 있어서 확실히 열릴 것 같은 경기, 일본 야구랑 한국 경기 5경기 짬뽕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니오넴과 오릭스 경기. 니오넴은 기타야마, 오릭스는 구리 나옵니다. 지금 3차전인데 한 번씩 나눠 가졌어요. 어제 경기는 충격의 역전승 오릭스. 기트크린 니포넴이 충격 역전패였죠. 초반에 확 앞서 나가다가 따라잡혀가지고 10대 9였나? 충격적이었습니다. 7대2로 이기고 있다가 9대 10으로 역전패 당했어요. 충격이 어마무시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발 구리랑 기타야마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. 올 시즌에. 그죠? 그리고 상대전도 서로 작년 통산 상대전도 비슷했고, 그리고 양 투수 다 직전 등판이 오릭스 상대, 니오넨 상대였어요. 그래서 바로 다시 붙는 그런 느낌입니다. 다만 기타야마가 하루 더 쉬었어요. 근데 휴식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둘 다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고, 어쨌든 양쪽 타선이 상대 투수에 대해서 공이 좀 낯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. 한 6, 7일 전에 붙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 7.5인데 어제 경기 영향도 있고, 그리고 그적 직전 등판에서의 눈에 익은, 상대 투수공이 눈에 익은 영향도 있기 때문에 7.5 기준점이지만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승패는 어제 경기 영향이랑, 그리고 오릭스가 지금 좌타선들이 좀 좋아요. 원래 오릭스가 우타선 위주의 타선인데 올 시즌은 좌타선도 되게 힘을 많이 내고 있다. 그죠? 그래서 이 경기는 타격 상승면에서 오릭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. 오릭스 역배 프렌의 7.5 기준점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. 다음 기아와 KT. 기아는 내일 나오고 KT는 싸우고, 이게 뭐 보니까 2시쯤에 비가 그치더라고. 그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. 기아는 내일 나오고 KT는 싸우고 나온다. 내일이 이제 예전같지가 않아. 이제 오늘 내일 하던 것 같아. 이제 내일이 이제 직전 등판에도 NC 상대로 안타 8개 맞으면서 5실점했어요. 저 경기 생각보다 위험했던 상황이 좀 더 많았습니다. 나름 잘 맞은 거야, 저 정도면은. 제가 이제 스위퍼 일변도니까 이제 상대 타자들이 아는 거예요. 3년차 되니까. 내일이 가장 위력적이었을 때는
1년차 때였어요. 1년차. 그때 진짜 스위퍼가 엄청났었거든. 그때 그 패디 있을 때 패디 다음에 네일이 들어왔잖아. 패디가 유행시키고 처음에 들어오고 네일이 유행시킨 스위퍼인데,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위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. 그래서 이제 네일 저 새끼 이제 투 스트라이크 잡으면은 스위퍼 던질 건 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간파당했다 이런 느낌입니다. 근데 KT 상대로는 얘가 통산 41이닝 던져서 방어를 1.10이에요. 엄청났죠. 그런데 그 1.10에는 비자책점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. 두 경기에서 비자책점이 14실점이 있었는데 그게 비자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. 한 경기 8점, 한 경기 6점. 비자책으로 표하면 그거에 포함하면 방어율이 저 정도까지 낮진 않았을 거야. 그래서 KT전에 이게 운이 따른 건지 운이 안 따른 건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뭐 비자책으로 계산하는 방어율은 1.10이지만 실점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41이닝에 14점이 더 올라가면, 그죠? 방어율이 3점 정도 더 올라가는 겁니다. 작은 수치가 아니라. 그러면은 방어율이 4.1이 돼야 돼. 만약에 저 비자책점이 전부 다 자책점으로 포함됐으면은 방어율은 4.1입니다. 그래서 저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돼. 그죠? 그리고 KT는 싸우는데 올 시즌 처음 왔고 뭐 다저스에 향해 뛰었죠. 다저스에 간간히 중간 투수가 나왔었는데 뭐 LG 상대로 직전경기 잘 던졌고, 근데 이 투수 나올 때마다 한 2점씩 3점씩 주는 투수라 이번 경기도 한 2점씩 3점씩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양 투수 4월 22일 날 서로 등판을 했고 리턴 매치입니다. 그죠? 내일은 5이닝 2실점, 싸우어는 6.1이닝 2실점, 둘 다 승패 없었어요. 그죠?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 볼 수는 좀 애매하고, 어제 경기 KT가 황동아에게 완전히 말려가지고 졌죠. 그래서 오늘 경기도 선발 매치업으로 보면 어제보다는 기아가 좀 할만한 경기인 것 같은데, 저는 기아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있진 않아요. 이 팀은 좀 불안한 면이 좀 많기 때문에 선발 큰 차이 없다고 본다면 또 불펜 싸움 갈 건데, 불펜 싸움 하면 저는 여전히 KT가 유리하다고 봅니다. 이 경기는 KT 풀엔으로 접근하고 8.5 기준점 오버 볼게요. 왜냐하면 싸우어도 항상 실점이 2점씩 3점씩 있는 팀이고, 내일의 스위퍼도 이제 간파 당했다. 그리고 5이닝 6이닝 던져 내려가면 7, 8, 9에서 기아에 또 이제 불펜 대한장 대잔치 할 겁니다. 다음 키움과 두산. 키움은 박준현, 두산은 곽빈. 박준현이 박성민 아들인데 참 얘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왔네. 잘해요. 그러니까 공이 빨라요. 일단 155 쉽게 던지더라고. 일단 문동주 이런 애들 보면 김서현이나 제구가 안 되고 이빠이 힘줘가지고 던지는 155, 156인데, 안우진과 박준영 키움 애들 보면 설렁설렁 던져요. 근데 155 이상이 나온단 말이야. 안우진은 160 가까이 나오고. 그죠? 그 차이입니다. 그 차이. 고개가, 안우진은 160 던질 때도 고개가 빳빳이 서 있어요. 근데 문동주랑 김서현은 1루 보고 던집니다. 문동주는 땅 보고 던지고 김서현은 1루 보고 던집니다. 그게 안 되지. 또 문동주 또 부상당했더만. 안 돼요. 몸이 못 버텨주는 거야. 강속구를 던질 수 있지만 몸이 내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. 걔는 문동주 제가 봤을 때 선발로 안 될 것 같아. 이제 불펜 마무리 투수로 전향하든지 해야지 선발로 안 됩니다. 제가 봤을 때. 자, 말이 길었고, 어쨌든 박준현 얘는 인물도 좋고, 아버지는 좀 개그맨처럼 생겼는데 아들내미 키도 크고 인물 좋더라고. 엄마가 미인이니까 확실히 엄마 피를 좀 받았어요. 그리고 멘탈적인 건 아빠는 좀 받았을 거고, 일단 지금 송사에 휘말려 있는데도 얘는 와 멘탈이 참 좋은 것 같아. 지가 이거 다 하더라고. 그죠? 얘는 아마도 제 생각에 좀 이르지만, 안우진은 저는 얼마 뒤에 메이저리그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. 무조건 가요. 그 정도 애들은. 근데 박준현도 요 정도 멘탈에 피지컬에 이러면은 저 얘도 메이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이제 한 번 던졌지만 멘탈이 좋아요. 체력도 좋고, 아직까지 근데 몸이 다
신체 조건이 또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155를 던진다? 이 몸이 좀 더 좋아지면 나이가 좀 들고 하면 얘도 160 쉽게 던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전 경기 던진 거 봤는데 뭐 기대보다 좀 더 잘 던진 것 같아요. 포볼 좀 있었지만 어쨌든 위기 관리 등적도 보여줬었고, 이제 두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보다는 좀 더 잘 던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. 근데 뭐 세 번째, 네 번째 중에 한 번은 무너지겠죠. 근데 이번 타이밍까지는 좀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곽빈도 뭐 공 빠르잖아. 156, 155에 던지니까 서로 강속구 대결을 할 거고, 양 타선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은 아니다. 이거는 7.5 언더 쪽으로 보고, 승패는 키움도 올 시즌 좀 다르긴 한데 투산 볼게요. 투산 방망이가 그래도 뭐 6, 7, 8 지나갔을 때는 투산 쪽에 찬스가 더 많이 걸리지 싶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투산 승에 7.5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지바와 세이브. 요거 지바는 몰이 나오고 세이브는 타이가 나옵니다. 이거 수입전이에요. 세이브가 이기면 수입입니다. 자, 몰이는 올 시즌 신인이죠. 올 시즌 신인이고 1차전 제일 처음 나왔을 때만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쳐맞고 있다. 확실히 프로 1군의 벽은 높다는 걸 몰이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경기 타이라, 이 선수는 재작년 작년 계속 불펜으로 뛰었었죠. 예전에 뭐 선발로 던 적이 있는데 올 시즌 간만에 선발로 전환해가지고 와 거의 뭐 여포입니다. 여포. 힘이 엄청 생긴 것도 힘 좋게 생겼어. 목도 짧고 타이슨 몸매입니다. 타이슨 몸매. 저 권투에서도 매치 엄청 좋았을 거예요. 쟤 얼굴도 크고 공도 빠르고. 일단 방어율이 0.49에요. 0.49. 37이닝 동안 삼진 36개, 자책점 2점밖에 안됩니다. 그리고 올 시즌 롯데 상대로 지바 상대로 벌써 2경기 던졌어요. 한 경기는 완봉승, 한 경기는 7이닝 무실점. 지바 지금 호구 잡히기 일보 직전인데 잡혔다고 봐야 되나? 잡혔다고 보는데 이제 세 번째 보통 만나면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긴 한단 말이야. 그죠? 전 이번 경기에서 지바가 7득점을 타이라 상대로 한 2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 경기는 몰이가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, 최근에 3경기에서 10점 줬어요. 17점. 그죠? 14.2이닝 동안 17점. 무실점으로 막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, 적어도 얘도 한 20점 주지 않을까? 1실점이나? 그렇다면 이 경기는 세이브가 정배당이긴 한데 이게 배당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선발 라인업으로 비교해보면, 매치업으로 비교해보면 세이브가 극정배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.5랑 줬단 말이야. 1.5나? 그렇다면 이 경기 오저들이 지바의 승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. 그 이유는 아마도 수입전이라는 이유가 제일 클 거고, 그리고 타이라가 한 번 정도 점수를 줄 타이밍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과감하게 지바 프렌 쪽 아니면 역배도 괜찮아 보이고 지바 프렌에 5.5 언더 볼게요. 이거 언더 봐야 될지 오버 봐야 될지 좀 애매하던데 전 언더 보겠습니다. 근데 언더 오버는 배팅하는 거 아닌 것 같아. 이거는 다음 야쿠르트와 요코하마입니다. 야쿠르트는 월터스 나오고 요코하마는 이시다입니다. 월터스 얘는 아마 작년에 지바 롯데에 있었을 거예요. 있었고 작년에도 5이닝밖에 안 던졌습니다. 5이닝밖에 안 던졌고 일본 2군에서는 좀 던졌어요. 작년에도. 근데 올 시즌도 2군에서 20이닝 동안 0.90이었어. 20이닝 동안 좋았죠. 근데 직전 경기 처음으로 1군 선발 데뷔해가지고 2.2이닝 동안 휘비 4.13, 방어율 23.63 말이 됩니까? 저런 방어율은 그 베이징 올림픽 때 한기주 99.99 다음으로 처음 보는 것 같아. 좀 심하다. 그죠? 그래서 이 경기 뭐 월터스가 어떻게 던질지는 모르겠고,
못 던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얘가 제후가 일단 안 잡혀 있어요. 트리플 A에서도 2024년 트리플 A였을 겁니다. 그때도 방어율 9.23이었어. 그 더블 A까지 좀 괜찮은 트리플 A만 올라오면 좀 안 좋았습니다. 근데 어쨌든 1군, 2군에서 올 시즌 이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1군 등판에서는 망쳤다. 두 번째도 망칠까? 두 번째도?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. 어느 정도 이번 경기는 직전 경기만큼 안 망칠 거예요. 어쩌면 한 5이닝 정도 버텨주면서 한 2실점 정도 막을 가능성도 보이고, 상대 이시다도 뭐 그렇게 썩 뛰어난 투수는 아니다. 올 시즌에 뭐 잘 던져주고 있지만 방울 2.93 충분히 약점이 있는 투수고, 뭐 야쿠르트 상대로 통산 10경기 기준으로 41.1인 동안 3.92이기 때문에 실점률이 좀 있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양투가 좀 불안해. 제가 보기에는 7.5 기준점이지만 오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승패는 이것도 월터스가 던지는 거 보면 방어 그 배당이 2가 넘어야 돼요. 근데 얘도 지금 1.95야. 어느 정도 야쿠르트가 수입전이라는 거, 그죠? 그런 거를 책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야쿠르트가 이기면 수입인데 요코하마가, 그래서 이건 배당도 좀 이상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야쿠르트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월터스 투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2군에서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올라왔단 말이야. 첫 경기는 망했지만 두 번째 경기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. 나이가 좀 있는 투수라. 저는 이 경기는 야쿠르트가 수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야쿠르트 승에 7점을 오버 볼게요. 오늘의 1픽은 야쿠르트 역배입니다. 야쿠르트 역배 볼게요. 자, 질문 있으신가요? 좋아요 눌러보세요. 축구도 표 이제 일본 축구 4경기 있더라고. 일본 축구에 대해서 제가 할 말 좀 있어. 자, 좋아요 한 명만 더 눌러보세요. 좋아요 한 명만 눌러보세요. 오늘 됐네요. 자, 축구 봅시다. 1부 리그만 들고 왔습니다. J리그 1부 리그. 자, 보시면 도쿄 베르디와 가시와 이 경기가 지금 도쿄가 역배당입니다. 그리고 배당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역배당인데 좀 많이 역배당이야. 지금 도쿄 홈이고 도쿄가 순위도 더 높고 최근 2연승 중이에요. 근데 역배당이야.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가시와가 정배당, 가시와 지금 4연패 중입니다. 그래서 이거 배당이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번 경기 경기력과는 별개로, 최근 분위기랑 별개로 가시아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가시아 이기거나 비기거나.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한 결과표에도 가시아가 살짝 앞서는 걸로 나와요. 115 대 127, 126 대 124. 그죠? 그래서 이 경기는 도쿄 역배당이지만 저는 도쿄 역배당 뜰 것 같지는 않다. 가시아 정배거나 가시아 무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이런 개 이상한 배당 책정일 경우에는 무승부가 좀 자주 뜬다. 그죠? 하지만 정배도 간간히 뜬다. 역배는 절대 안 뜰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래요. 나머지 경기들은 좀 애매해. 나머지 J리그는 조금 애매하다. 3경기 전부 다. 아시겠죠? 자, 질문 있으십니까? 오늘 야간 평균이란다. 주간 평균은 좀 작죠? 오늘은 3점대입니다. 3.6배 평균 두 조합입니다.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배당인 것 같네. 3.6배면 대부분 4.0배가 넘었잖아. 그죠? 6점 몇 배도 있고 했는데 오늘은
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. 비 때문에 국내 경기 거의 뭐 키움 경기 말고는 힘들 것 같고, 일본도 비 오는 데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경기 수가 작아. 만약에 우천 취소된 조합 좋은 데 있으면 가지 말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조합 가세요. 투표 사고. 알았죠? 자, 지금 캔자스 시티 어찌 되고 있습니까? 캔자스 시티만 맞으면